천안시 파크골프협회가 지역 파크골프장을 사유화하고 있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에 대해 협회는 오해가 많다며 적극 해명했습니다. 수십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천안의 축구역사박물관의 방향성에 대해 천안TV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대선 전국 속에서 공공청사의 브리핑실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이 점점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극도의 부진 속에 리그 최하위로 밀려난 K리그2 천안시티FC의 팬들이 드디어 팀의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함께 천안시도 팀의 사기 진작을 위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아산시 의회가 의장과 부의장의 동반 탄핵 사태를 맞이할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였습니다. 천안시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하늘 그린 천안 흥타령쌀.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소영입니다. 5월 12일 천안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파크골프는 60대 이상의 장년층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스포츠로 알려져 있습니다. 천안에서도 많은 약 2,400여 명의 동호인들이 파크골프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천안시가 조성한 파크골프장들을 특정 단체에서 마치 사유화하고 있다는 논란이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해당 단체는 오해에서 비롯됐다며 부인했는데요. 최영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파크골프는 장년층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는 스포츠로 이미 천안 지역에서만 2,400여 명 이상의 동호인들을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천안에는 신부동의 도설공원 파크골프장을 비롯해 한들문화센터 인근 풍서천 등지에 파크골프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백석동 유관순 파크골프장은 6월에 열릴 충남 도민체전 이후 일반에 개방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들 중 일부 파크골프장이 특정 단체에 의해 사유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지역의 한 시민은 천안TV에 모두에게 열려 있어야 할 시설을 파크골프협회에 가입되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무척 황당했다고 전했습니다. 천안시는 이미 이들로 인해 상당히 골치가 아픈 모습이었습니다. 시민들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공시설이다라는 거 좀 인식을 시켜줘야 돼요, 그분들한테. 대부분 파크골프장들이 협회가 자기들 것처럼 독점하고 일반 시민들 못 쓰게 하고 협회한테 뭐 연회비 내면 이제 쓸 수 있는 것처럼 막 이런 식으로 하고 일반 시민들 하면 쫓아내고 막 이래서 문제가 많았는데 이제 우리는 처음부터 지금 우리 시가 관리하는 걸로 좀 운영을 하고 있어요. 천안시 파크골프협회는 이 같은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 오해가 있는 측면이 많다고 해명했습니다. 그거는 지금 얘기가 전달이 잘못된 거고요. 지금 풍사천 같은 경우 보시면 팻말이 붙어 있어요. 천안 시민 외에는 제한을 한다. 저희가 구장은 없는데 회원은 저희만 해도 장애인 합치면 한 3,000명 되고 또 스포츠 클럽도 제가 알기로는 500~600명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천안 시민만 수용하기도 벅찬데 그러면 시에서 이거를 어떤 제재를 해주지 않으니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제재를 해보자. 협회 같은 경우에는 스티커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스티커를 안 붙인 사람은 일단 외부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디서 오셨냐라고 물어보시죠. 그래서 천안 분들이라 그러면은 말을 안 하고. 천안TV 취재 결과 천안시를 비롯한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은 최근 몇 년 새 지역의 파크골프협회와 공공시설의 사실상 사유화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강릉시의 경우도 강릉시 체육회가 기존 회원제처럼 운영을 해오던 강릉시 파크골프협회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작년까지는 파크골프에서 하던 거를 체육회에서 시로부터 우리가 위탁을 받아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어요. 지금 개선을 지금 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파크골프 협회에서 할 때는 회원들한테 돈을 받아서 사용료를 받아서 본인들이 관리를 하다가 우리가 이제 위탁 운영을 받으면서 우리는 강릉시 전체 파크골프 하시는 분들한테 무료로 저희들이 임대를 준 상태니까 조금 이제 만찰이 센 거죠. 한편 대다수의 천안시 파크골프 동호인이 찾던 도설공원 파크골프장은 6월 중 도설공원이 지하주차장 공사를 진행함에 따라 폐쇄될 예정입니다. 시는 이곳이 임시시설이었으며 6월 이후 문을 열 백석동 유관순 파크골프장이 이를 대신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천안 입장면 가산리에 조성되고 있는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는 오는 6월에서 7월 중 그 모습을 드러낼 예정입니다. 여기에 함께 조성될 예정인 곳이 바로 축구 역사 박물관인데요. 하지만 이 박물관 조성 전부터 안팎에서 말들이 많습니다. 바로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인데 이와 반대로 축구 박물관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측의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현자 기자가 보도합니다. 입장면 가산리에 들어설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내에는 축구역사 박물관이 함께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 박물관은 그동안 축구계 각계각층 그리고 팬들에게 박물관에 소장될 다양한 물품들을 기증받거나 구입하면서 착실히 개관 준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천안은 프로축구팀을 보유하고 있고 2007년과 2017년 청소년 월드컵을 개최한 바 있는 도시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천안만이 갖고 있는 축구적인 특색이 없는 건 사실이라는 게 일각의 지적입니다. 지금 뭐 저거를 짓는 거를 지금 안 질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재정 그거 투자 심사에서 계속 안 됐었잖아요. 속으로 안 되기를 바랬어요, 사실. 그거를 우리가 몇백억 들여서 줘놓고 한 과를 천안박물관처럼 운영을 해서 그걸 운영을 하게 되면은 앞으로 그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시민 혈세를 그걸 다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이 천안 축구종합센터 역사 박물관이라는 거는 현장에 가야 돼, 현장에. 그 현장을 에다가 해놔야지 관광 상품이 되지. 현장 역사성이 없는 데다가 해놓으면은 그게 상품이 되겠습니까? 이곳 박물관 조성을 위해 시는 30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중 112억 원은 국도비를 확보했고 나머지 194억 원은 시비로 충당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약 21억 4천여만 원이 운영비로 연간 소요될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놓고 시 당국은 문체부 승인을 받는 조건이 시 지경이었고 국도비 확보로 어느 정도의 예산은 절감할 수 있다면서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더욱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감당할 수 있겠냐, 이거는 지금 이미 국도비가 확보가 돼 있고요. 예. 나머지 부분은 시비가 되는 부분이고, 박물관 운영을 할 때 축구협회에다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문체부의 승인 조건 받을 때 지경을 하는 조건으로 승인이 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바꾸기는 어렵다. 시민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위탁이라든가 이런 거보다는 지경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우리가 내부 용역을 통해서도 용역이 나왔던 상황이거든요. 두 번의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고배를 마신 후 세 번째 만에 통과를 이끌어낸 시는 유물 구입 및 수집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었습니다. 1948년 런던 올림픽 당시 출전 선수 명단을 비롯해 우리나라 1세대 축구 선수인 고 김용식 선수의 축구와 남자 대표팀으로서 피파 주간 대회에서 처음 입상했던 2019년 폴란드 U20 월드컵 준우승 메달 등 유물로서의 가치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물품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고 시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한 축구인은 천안TV에 이러한 물품들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은 대한축구협회보다는 천안시가 적합하다면서 이미 전담 인력을 두고 있는 천안시가 진행하는 게 대한축구협회보다는 훨씬 나을 것이라고 귀띔했습니다. 최근 정부의 중앙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한 축구역사 박물관은 앞으로 더욱 신중히 성공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왜 천안에 이것이 필요한지, 콘텐츠는 충분한지, 운영 방향성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시민의 물음에도 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선제된다면 시민들, 더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박물관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오는 6월 3일이면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집니다. 이를 맞아 이미 우리 지역에서도 각계각층에서 특정 정당의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는 뜻을 내비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보통 이러한 내용들을 알리는 방법으로 기자회견을 택하는데 대다수는 시청 등 공공기관의 브리핑실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공직자들의 업무 공간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이 맞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조인옥 기자가 자세한 내용 보도합니다.
6.3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우리 지역에서도 다양한 정치권의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자회견이 열리는 곳이 바로 시청 기자실이라는 측면에서 공공시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도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는 충청권 경제인 250여 명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면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전에도 충남 지역 대학 교수 78명이 역시 이 후보를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등 앞으로도 특정 정당의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는 회견들이 본물을 이룰 전망입니다. 문제를 지적하는 측은 공직선거법 제86조 등을 근거로 공공시설에서의 정치활동은 엄격히 금지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시청 브리핑실은 공무원이 관리하는 행정공간으로 사용 목적에 따라 정치 중립성 훼손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간이자 공직자들의 업무 공간이 특정 정치인들의 선전무대로 사용되는 건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를 놓고 천안시와 충남선거관리위원회 측은 정당한 절차를 밟은 브리핑실 대관이라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내부 규정이 뭐 어떻게 되는지 뭐 대관 규정이라는 거 제가 잘 모르긴 하는데 그 내부 관리 규정 이런 게 따라갖고 그냥 통상적으로 대여하는 거 그거만 가지고는 선거법에 뭐 위반된다고 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뭐 단체라던가 아니면 거기서 뭐 일반인들 모이게 해가지고 집회 뭐 이런 선거운동을 한다거나 그러면 이제 뭐 불법적인 선거운동이 될 수도 있긴 한데 그 기자회견 제가 알기로는 보통 그 앞에 가서 이제 뭐 인쇄물 같은 거 기자님들한테 나눠드리고 한번 쭉 읽고 뭐 그렇게 끝나는 거로 그런 걸 알고 있는데 그 정도만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뭐 선거법 위반된다고 할 수는 어려울 것 같고. 정치적 목적의 회견을 명분 삼아 공공시설을 사용하는 관행이 반복되면서 시민사회와 학계에서는 형식적 절차 준수 여부가 아닌 회견의 목적과 성격을 따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민은 기자회견을 빙자한 이벤트성 요식행위는 없어져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각 정당 또는 후보자의 사무공간이나 특화된 외부 공간에서 진행하면 되지 않느냐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논란은 공공시설의 정치적 중립과 공직선거법 해석을 둘러싼 제도적 공백, 그리고 현실 간 괴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단순한 대관 규정 이상의 투명하고 객관적 기준 마련과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있어 더욱 엄정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천안TV 조인옥입니다. K리그2 천안시티FC는 지난 4일 열린 신생팀 화성FC전에서도 패하며 리그 7연패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순위표에서도 맨 하위에 머무르며 팬들을 실망시키고 있는데요. 그동안 잠잠하던 천안의 팬들이 드디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지켜보며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던 천안시도 선수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직접 나섰다고 하는데요. 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계속된 부진으로 인해 K리그2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는 천안CTFC. 단 1승에 그친 후 연이은 패배로 인해 지켜보는 팬들도 이젠 지친 모양새입니다. 그동안의 경기를 지켜보던 팬들은 특히 구단을 향해 이번 부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글을 구단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하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글을 작성한 박모 씨는 가장 큰 책임과 비판을 받아야 할 전력 강화실은 어떠한 입장도 없다는 게 제일 개탄스럽게 느껴진다면서 한탄했습니다. 지난 8일 서포터스 제피로스는 구단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이 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단은 이 자리에서 현 상황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팬들과 함께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피력했다고 서포터스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천안시에서도 바닥을 치고 있는 선수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직접 나섰습니다.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이 선수들의 훈련장을 직접 찾아 선수 하나하나를 격려하고 구단 사무국 직원들의 고충을 듣는 시간을 가진 겁니다. 아직 4분의 1 정도의 시합이 있었는데 요새 초반기에 약간 부진과 사기 저하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한번 찾아뵙고요. 저는 일단 4분의 1이 지났어도 4분의 3 더 많은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더 잘 하리라 믿고 천안시도 여러분들의 어떤 운동과 어떤 승리를 위해서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부진에 대해 팬들과 구단이 직접 소통에 나선 만큼 앞으로 천안CTFC가 어떻게 달라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의장의 음주 추태에서 시작해 불신임한 부결 등 최근에 아산시 의회는 바람잘 날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오늘 14일 원포인트 회의를 소집해 홍성표 의장과 맹의석 부의장에 대한 동반 불신임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사상 초유의 의장, 부의장 동반 탄핵이라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는 상황에 초래했습니다. 이현자 기자가 자세한 내용 보도합니다. 최근에 아산시 의회는 그야말로 바람잘 날 없는 곳이었습니다. 특히 올해 초 홍성표 의장이 모교 졸업식에 참석했다가 음주 추태를 벌여 논란을 일으켰고 의장 사퇴 이사를 밝혔다가 돌연 이를 철회하는 등의 갈팡질팡 행보를 보이며 시민들의 눈살을 더욱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아산시 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7일 회의를 열고 오는 14일 본회의를 통해 홍성표 의장과 맹의석 부의장의 불신임안을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의장 불신임안은 지난달 29일 한 차례 부결이 된 후 다시 제출됐는데 국민의힘 4명의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1명, 전 민주당 소속이었던 무소속 의원 1명이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맹의석 부의장에 대해서도 민주당 의원들은 의장 불신임안 서명에 동참하고 공적문서 처리 과정에서 정당성과 신뢰성을 잃었다는 이유에서 불신임안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칫 하루의 의회의 수장과 그를 뒷받침할 부의장이 탄핵될 수 있는 위기를 맞은 가운데 아산시의회는 만약 이것이 의결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의장 선출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저희가 아직 그렇게는 준비하고 있지 않아서 바로 의장 선거를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천안TV 이현자입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아시아의 기후위기 대응 성과를 세계와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2박 4일 동안의 싱가포르 출장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언더2 연합 아태지역 의장 자격으로 아시아 기후행동 정상회의에 참석한 김 지사는 에너지 효율 향상 EP100 원탁회의에서 주제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관련 소식 조인옥 기자가 전합니다. 짧은 싱가포르 출장길에 올랐던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지난 8일 참석한 언더2 연합 아시아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아시아의 지방정부의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4대 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지방정부 리더십과 역할이라는 주제 연설을 통해 아시아는 글로벌 탄소 중립을 위해 중요한 지역이라며 아시아의 지방정부는 탄소 중립의 보조자가 아닌 주체로서 국가와 함께 기후 목표 달성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지사는 또 충남은 국가보다 5년 빠른 2045년 탄소 중립을 선언한 지방정부라고 소개하며 충남이 하지 않으면 국가 탄소 중립은 될 수 없다는 각오로 에너지 전환과 산업 재편, 연구개발 역량 강화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태흠 지사는 아시아 지방정부의 탄소 중립 역할 강화를 위해 지방정부 간 협력 확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시 지방정부 역할 반영, 지방정부 주도 자체 기후기금 조성, 아시아 지방정부 글로벌 위상 격상 등을 제안했습니다. 천안TV 조인옥입니다.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과 부처님 오신 날이 함께한 휴일화로 천안에서도 많은 행사들이 함께해 시민들도 즐거운 한 달을 보냈습니다. 천안시민체육공원에서 열렸던 천안시 어린이날 행사에서는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볼거리, 놀거리, 먹거리가 풍성했고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공식 기념 행사에서는 제103회 어린이날을 기념해 구성된 103 합창단의 공연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불기 2569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이 열린 천안 만수사에서 주지인 도원 스님은 돌부리에 채여 넘어진 사람이 땅을 딛고 일어서듯 번거로움이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며 번거로움을 잘 해결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 세계로 가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만수사를 비롯한 다른 사찰에서도 법요식이 함께 진행됐습니다. 천안시가 쌍용동에서 진행되고 있는 민간 임대아파트 사업의 시행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시는 이 시행사가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 내보낸 보도자료성 광고에서
당초 사업 계획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을 광고하면서 현재의 계획이 마치 승인이 된 것처럼 소비자에게 인식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아 허위 과장 광고를 이유로 공정위에 신고를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시는 이 아파트 홍보관에 대해서도 용도 변경 위반 등의 이유로 경찰에 불법 건축물로 신고를 했으며 현재 이 사안은 천안 서북경찰서에 접수돼 수사 중입니다.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이 지난 7일 새 병원을 개원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지어진 새 병원은 최첨단 의료 장비와 환자 친화적 진료 시스템을 갖췄으며 연령별, 질병별, 의료 공백이 없는 토탈 메디컬 시스템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병원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또한 교차 감염을 줄이기 위해 환자와 의료진의 동선을 분리했고 특수 설계된 음압병실과 중환자실 내 1인 격리 구조, 음압 수술실 등 보다 철저한 방역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이문수 원장은 순천향대 천안병원이 첨단 의료의 새로운 중심, 대한민국 의료 문화의 새로운 품격을 완성하겠다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충남경찰청이 수도권 일대에서 시세가 불명확한 빌라 122채를 무자본으로 매입한 뒤 전세보증금과 대출금을 편취한 전세 사기 일당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7월부터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들 일당은 무자본 갭 투자팀, 허위 전세 계약팀 등 부분별로 나눠 전세 사기를 동시다발적으로 실행해 온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들 일당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범행을 모의하고 실거래가가 불명확한 이른바 깡통주택의 시세를 조작한 후 신용불량자 등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뒤 허위 전세 계약을 체결해 보증금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계약 체결 시 부동산 등기부 등본은 반드시 직접 발급받아 임대인의 채무 상태와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파크골프는 평균 연령 60에서 70대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스포츠입니다. 넓은 잔디밭에서 많은 동호인들이 서로 소통을 하며 이야기도 나누고 운동을 통해 체력도 증진함에 있어 파크골프는 노년층 건강 증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턴가 천안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파크골프협회가 공공의 시설을 마치 자신들의 것인 양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파크골프장은 지자체가 조성한 것으로 그 부지도 당연히 시유지입니다. 이러한 곳은 특정 단체가 아닌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천안TV가 천안시 파크골프협회의 경우를 취재했을 때 이들은 이러한 사실을 극구 부인했습니다. 타 지역 시민들이 천안의 일부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 이럴 경우 가급적 천안 시민만 이용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할 뿐 회원 외 시민들이 이용하는 걸 막은 적은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지금 얘기가 전달이 잘못된 거고요. 지금 풍사천 같은 경우 보시면 팻말이 붙어 있어요. 천안 시민 외에는 제한을 한다. 저희가 구장은 없는데 회원은 저희만 해도 장애인 합치면 한 3,000명 되고 또 스포츠 클럽도 제가 알기로는 500~600명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천안 시민만 수용하기도 벅찬데 그러면 시에서 이거를 어떤 제재를 해주지 않으니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제재를 해보자. 협회 같은 경우에는 스티커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스티커를 안 붙인 사람은 일단 외부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디서 오셨냐라고 물어보시죠. 그래서 천안 분들이라 그러면은 말을 안 하고 만약 이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다행이지만 강원도 강릉시나 전남 영암군 같은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파크골프 단체의 파크골프장 사유화 논란이 천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면 이는 분명 바로잡아야 할 것들입니다. 때마침 천안시도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내보이고 있습니다. 협회는 2,400여 명이 넘는 많은 회원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고 하소연합니다. 하지만 천안시는 각 권역별로 파크 골프장 조성을 계획 중이거나 완료했고
이 사업들이 완료되면 이들 회원들도 크게 불만족스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시 관계자의 전언입니다. 앞서 설명했듯 파크골프는 장년층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 생활 중 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특정 단체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시민 모두가 함께 즐기는 스포츠로서 파크골프가 지역에서 올바르게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당장 찾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좀 긴급하게 좀 수색을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내가 이제 자녀들을 잘 부탁한다는 유서를 남기고 연락이 지금 안 된다는 남편의 신고로 저희가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아내분 이쪽이 연고지도 아니고 알만한 곳이 없다고 해서 좀 찾는데 수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차량이 서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골목에서 나오는 차량을 발견을 하고 긴급하게 따라가는 과정에서 차량이 너무 이제 비틀거리고 이제 술에 취한 것처럼 다른 차량과 사고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다행히 사고가 없이 이제 차량을 정차시킬 수 있었고 운전자의 이제 생명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는 큰 안도감이 있었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그 안에는 정말 그 번개탄이 이제 피어져 있는 상태로 주행을 하던 거라서 앞에 시야가 전혀 안 보일 만큼으로 연기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행히 내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황이어서 여성 운전자를 빨리 꺼내고 119 구급대에 공조 요청을 했습니다.